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업종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약세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후 구글은 화웨이의 앱과 서비스 라이선스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회사인 루멘텀 역시 화웨이를 출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63달러 10센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지난 1월부터 감산을 진행해온 오펙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이 다음 달 회의에서도 감산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유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 후반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거래 중단에 나서면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차단한 데 이어 인텔과 퀄컴 등도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사태로 전 세계 통신,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 변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 증가와 비교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설비 투자 과정에서의 지출로 이로 인해 올 하반기나 내년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생생한 시각을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연구원분들과 1대1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섹션별로 나눠서 다시 보기 컨텐츠가 인터넷에 업로딩 되니까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보기를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얻어가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업종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또 역시나 제일 크게 밀렸습니다. 1.5%가량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 기업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로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보이콧 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미국 기업들이 구글을 포함해서 대거 굴지의 IT 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와 영업 중단, 거래 중단을 선포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공장을 방문하면서 히토류에 대한 수출 중단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이 25%로 수입 관세를 올린 이후, 수입 관세를 올린 이후에 뉴욕 증시는 9% 이상, 오늘 기준으로 1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세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0.3%에서 1.5%까지 하락했는데요. 특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나스닥의 바이오셉트가 이겼습니다. 저도 보유하다가 판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95%가량 올랐네요. 12월에 66% 올랐고 1월에 200%가량 오른 종목입니다. 표준 혈액 샘플을 활용해서 발암 유전자 변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폐암 발견을 위한 다중 유전자 액체 생검 패널인 타겟 셀렉터 NGS 렁 패널 요거를 상용화해서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95%가량 급등했습니다. 1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5월 17일에 68%,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100% 오른 그런 회사인데요. 면역학, 종양학 질환에 있어서 단클론 항체 치료법에 주력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3거래일 동안 무려 229% 상승했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오펜하이머 쪽에서 요 아웃룩 테라피틱스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12달러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주가가 1달러 부근이었는데 지금 3달러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이노믹 파마 홀딩스입니다. 40%가량 올랐는데요. 신세포암 그리고 비호지킨 림프종 그리고 고형 종양의 치료제를 임상 중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뚜렷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백지수표 회사인 비손 캐피탈 어퀴지션이랑 사업 결합이 완료되면서 회사명이 자이노믹 파마에서 자이노믹 파마 홀딩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재료에 힘입어서 40% 넘게 올랐고요. 3달러 4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흐름 알아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좀처럼 보이고 있질 않습니다. 악화되고만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 갈등, 이 신경전의 중심에는 화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웨이에 대한 봉쇄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하나씩 시장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드리죠. 먼저 미국으로 향하겠습니다. 자, 다우를 비롯한 3대 지수 이번 주 출발 마이너스로 출발합니다.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가 그나마 가장 선방하면서 0.3% 밀렸고요. IT주가 오늘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여파로 나스닥이 가장 크게 조정받으면서 100포인트 이상 밀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은 1.46%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에 화웨이 그룹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화웨이와 결별을 선언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글에 이어서 인텔, 퀄컴, 브로드컴 여러 반도체 기업까지 이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 모든 책임을 미국 쪽에 돌리면서 지금은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점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지표마저 내부적으로 부진하게 나와서 하단을 받쳐줄 그 요소는 없었는데요. 미중 이슈에 집중하면서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쪽에 시선을 모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매도세가 촉발됐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슈로 유럽 주식시장 역시 움직였습니다. 무역 전쟁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이 유럽 시장 안에서도 맴돌았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1.63%나 내렸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내렸고 이탈리아 주식시장도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주요국 가운데 하락폭이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폭이 형성이 됐는데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쪽에서는 독일 경제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부진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움직임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났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내부적인 이슈 탓에 어느 정도 하단이 방어되면서 플러스권에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했던 1분기 예상 밖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안도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이슈 탓에 내부적으로 IT 업종은 이 안에서도 하락폭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중화권 보시는 것처럼 내리막길 깊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 파장을 피해갈 수는 없는 모습인데요. 0.41%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내렸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0.57% 하락으로 어제장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인도와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증시 보시면은요, 상승폭이 거의 4%에 육박합니다. 자, 선거 결과, 공식적인 결과는 목요일 발표가 됩니다. 자, 이제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친기업 성향의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하다라는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정책, 모디노믹스의 연속성에 그리고 친기업 성향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안도감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 앞서 보셨던 인도와 마찬가지로 선거 이슈가 있는데요. 좀 반대입니다. 현 정권의 연임이 확실시되고는 있지만 이 때문에 5거래 연속 하락을 했었죠. 어제는 바로 반발, 매수세가 몰리면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주식시장 금융주의 상승폭 이어지면서 지난 4월 9일 이후에 최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987선에 거래 마감이 됐네요. 자, 이어서 남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가장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경제에 우려는 있지만 기대감도 같이 유입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2.17% 가장 돋보이는 흐름 이 안에서 펼쳤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오늘 새벽 보였을까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97달러 선 후반대에서의 등락이었습니다. 유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유가를 끌어올릴 그리고 끌어내릴 재료가 혼재된 상황이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WTI, 브렌트유의 흐름이 각각 달랐습니다. WTI는 0.5% 플러스 기록한 반면 브렌트유는 0.3% 밀렸습니다. 기철금속 시세로 넘어가 보실까요? 금 역시 변동은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은 역시 큰 변동 없지만 플러스권의 흐름이 오늘 새벽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앞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IT주의 하락폭이 컸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주의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장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는 것처럼 4% 넘게 밀렸습니다. 두 달 내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앉았고요. 모건 스탠리 하이테크 지수 역시 2.44% 조정받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화웨이 이슈, 이 화웨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은 채 전반적인 주식 시장부터 외환 시장, 모든 시장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개별적인 기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월가가 주목한 종목들,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의견들 확인해 보시죠. 명민준 앵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